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먼저 7월 4일에 기아와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루친스키 선수와 양현종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기아의 양현종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현종 선수의 데이터 전체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시즌 10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은 4.67 기록 중이며 54개 이닝 동안 피안타 53개 그리고 41개의 탈삼진 28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직전 키움을 상대로 선발로 등판해서 패전 투수가 되기는 하였지만 6이닝 동안 2개의 실점으로 호투를 하였죠. 하지만 최근 3경기의 기록을 보시면 총 다 합쳐서 3패 2승 기록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페이스는 아무래도 패가 더 많기도 하고 좋지 못한 모습 그렇게 여겨지네요. 현재 양현종 선수의 문제는 체인지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구와 슬라이더는 위협적으로 들어가서 좌우타자 피안타율 확인하듯이 2할 중반대로 그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체인지업의 고사율이 21.9%를 차지하면서도 3할 2푼 7리의 피안타를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 이거는 타자들에게 공략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네요. 내일은 양현종 선수의 성격상 분명 절치부심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좋은 투구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루친스키 선수의 데이터도 확인을 해보시면 올 시즌 10경기 선발 등판에서 6승 1패 그리고 방어율은 2.38 64와 3분의 1이닝 동안 54개의 피안타 그리고 61개의 탈삼진 17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지난 5월 KT전 이때를 제외를 하고는 8경기 연속 3실점 이하의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6월 들어 제구에 살짝 불안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 볼넷이 조금 많아진 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6월 4일 SK와의 경기에서 볼넷 3개 6이닝 동안 볼넷이 3개 그리고 이 16일날 기아와의 경기에서 똑같은 이닝 동안 볼넷이 4개 점점 더 볼넷이 많아지기도 하고 10일날 이때 10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산을 상대로는 또 피홈런도 2방을 맞으며 패전 투수가 되었지만 또 홈런 포함 피안타는 단 3개로 안정적인 피칭을 또 한 기록이 있는 것은 들락날락하지만 분명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죠. 피안타율은 좌타자에게는 2할 3푼 7리로 어느정도 해주는 모습이고 우타자에게는 또 2할 1푼 4리로 강한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구종은 직구, 슬라이더, 커브, 싱커가 피안타율이 2할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좋은 모습이네요.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가 내일도 원정 기아를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를 해줄 가능성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따라서 양팀 선발 투수의 어느정도 활약이 예상되는 만큼 또다시 불펜 싸움으로 치닫을 내일의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따라서 불펜에서 승부가 가려진다면 불펜은 확실히 아무래도 기아가 힘이 있습니다. 전상현과 박준표, 홍상삼이 버티고 있는 기아의 불펜진은 굉장히 탄탄해 보이지만 반면에 NC의 불펜은 원종현을 제외를 하고는 최근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기아가 약우세를 보여주는 듯 하나 이 선택은 양팀의 선발 투수와 기아의 불펜을 믿고 저득점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키움과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최원태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죠. 먼저 키움의 최원태 선수의 데이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시즌 10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3패, 방어율은 3.68 기록하며 58과 3분의 2이닝 동안 57개의 피안타, 41개의 탈삼진, 그리고 24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6월 1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이때 살짝 흔들리나 했지만 이후 롯데와 LG와의 경기에서 각각 퀄리티 스타트 보여주었죠. 단 피안타가 각각 9개 총 18개로 피안타가 많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도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7개 이닝 동안 단 1개의 피안타만을 허용하며 무실점 완벽투를 펼쳐 존재감을 뽐냈던 최원태 선수입니다. 좌타자에게 피안타율이 3할 중반으로 6월 초까지만 해도 아주 높았던 최원태 선수가 현재는 3할 1푼 5리로 많이 낮춘 모습이며 이는 분명 투심 패스트볼을 활용한 좌타자 바깥쪽 승부에 어느 정도 이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좌타자들에게 많이 공략을 당했었는데 최근 그것을 구위로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외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은 좋은 구사 능력 보여주고 있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상대는 KT의 쿠에바스 선수죠. 시즌 7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2패, 방어율은 4.75를 기록 중이며 41과 3분의 2이닝 동안 40개의 피안타, 그리고 22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에바스는 지난 5월 30일 경기 5월 30일, 30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때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부상으로 결장을 해오던 선수였죠. 하지만 6월 21일 롯데전의 선발 복귀전을 가지며 이후 2연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쿠에바스 선수가 복귀 후 구속이 조금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 달에는 139에서 40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구 평균 구속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평균도 올라갔고 143까지도 구속을 뿜어내며 9위가 휴식으로 인해 조금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체력적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구속 보여줄 수 있을지 쿠에바스 선수에게 의문은 붙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용병으로서 기대할 만한 직구 구속을 가지고 있지 못한 쿠에바스 선수인데요. 그 부분에서 쿠에바스 선수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실제 변화구의 피안타율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는 쿠에바스 선수지만 직구와 투심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은 상상 이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변화구보다는 직구에 강한 박동원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포진해 있는 키움의 타선에 내일 쿠에바스 선수를 상대로 일정 부분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전에서는 요키시 호투에도 불구하고 키움이 경기 후반 조상우 선수가 무너지면서 근소한 차이로 끝내기 패배를 당했었죠. 하지만 내일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최원태 선수를 필두로 하여 쿠에바스 선수의 직구를 공략할 수 있는 키움의 타선에 폭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경기 초반에 일정 부분 득점이 생성될 것으로 보이며 키움이 내일은 KT의 타선을 상대로 최원태 선수가 호투를 해준다면 불펜이 약한 KT를 상대로 경기 후반에도 득점을 해주면서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도 노려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같은 날에 하나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김민우 선수와 플렉센 선수죠. 먼저 하나의 김민우 선수부터 살펴보시면 이번 시즌 9경기 중 8경기를 선발로 등판해서 승리 없이 5패, 방어율 5.16 기록하고 있으며 45와 3분의 1이닝 동안 43개의 피안타, 그리고 48개의 탈삼진, 26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직전 경기 KT와의 경기에서 5개 이닝 동안 2개의 피안타, 그리고 탈삼진을 8개를 잡으면서 2실점 호투로 2자책점 호투를 보여주었지만 패전 투수가 되었던 김민우 선수죠. 실제 좌우타자 피안타율을 보시면 우타자에게는 일할 때 피안타율로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좌타자에게 약한 모습 보여주는 김민우 선수가
내일은 두산의 좌타 라인업을 상대로 얼마나 호투를 해줄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예측이 되네요. 결국 계속되는 좌타자 라인업의 부담감을 느끼며 볼넷이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며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의 김민우 선수입니다. 상대는 플렉센 선수죠. 플렉센 선수의 데이터도 확인을 해보시면 올 시즌 9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3승 2패, 방어율은 3.46, 52개 이닝 동안 48개의 피안타, 50개의 탈삼진, 그리고 20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 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내며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플렉센 선수지만 흔들리는 날은 이 볼넷이 조금 많아지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최근 두 경기에서는 이 볼넷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전 6월 28일 NC와의 경기에서는 3실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5개 이닝 동안 볼넷이 단 1개 그리고 탈삼진 7개를 곁들이며 이 피홈런만 아니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 펼쳤죠. 피안타율은 좌우 타자 모두에게 2할 중반대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직구와 싱커가 아주 피안타율이 좋은 모습입니다. 반면 체인지업은 피안타율이 3할 5푼에 육박하며 좋지 않긴 합니다만 구사율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피안타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듯 보입니다.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낸 그런 경기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일도 역시 안정적인 피칭을 통해 아직은 홈에서의 승리가 없는 플렉센 선수가 내일 한화를 상대로 홈 첫 승을 가져가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1차전의 경우 한화의 김범수 선수를 공략하지 못하며 두산의 타선들이 침묵을 하며 힘겹게 승리를 가져갔지만 2차전의 경우 플렉센 선수를 필두로 하여 좌타자에게 약간 김민우 선수를 두산 타자들이 경기 초반부터 열심히 공략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득점이 생각보다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며 한화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한화가 두산에게 최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있으며 득점력이 부족할 뿐 이 타율은 생각보다 고타율 보여주고 있는 최근 한화의 경기 흐름이죠. 따라서 경기 초반 득점이 일정 부분 날 것으로 보이며 양팀의 불펜 투수들이 둘 다 불안하다는 것과 선발 투수가 얼만큼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느냐 부분을 본다면 한화가 불펜과 선발, 이닝 히팅 능력이 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선발 투수의 기량에서 두산이 더 우세하다고 보여지는 부분과 양팀의 빈약한 불펜에 기반하여 두산의 승리와 또한 타격에 힘입어 다득점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